그래서 오늘은 니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니케를 꽤 했기 때문에 리뷰를 할 만한 자격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니케가 뭔데? 여러분 이 게임 하신 적 있나요? 이게 카발2라는 게임인데 예전에 오락실에서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니케는 이 게임입니다. 니케는 이 게임인데 저 아파치 추장이랑 양키가 나와가지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미소녀 캐릭터들이 나와서 총을 쏘는 총 게임이에요. 보이시다시피 저기 왼쪽에 막 드럼통 깨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니케도 똑같습니다. 저랑 엄폐물이 있어가지고 깨지고 이런 게 있고 보스전 오른쪽처럼 이제 보스전이 따로 있고 이런 걸 구현한 모바일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소녀 게임이기 때문에 일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집형 게임은 캐릭터들이 예뻐야지 사람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이래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디서 만들었냐?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김형태라는 분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어 왔냐를 한번 보고 가야겠죠. 왜냐면 니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전 3부터 이제 소프트맥스가 발매한 RPG 게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보시면 니케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동양적과 서양적인 게 섞여 있는 이런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분이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캐보다 역캐가 훨씬 더 잘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전의 아트 디렉터, 마그나 카타의 아트 디렉터, 그리고 이제 회사를 옮깁니다. NC로 옮겨가지고 블레이드 앤 소울, 조금 약간 기괴할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신 분들은. 왜냐하면 허벅지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 둔부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된 캐릭터들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불소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그 전까지 RPG의 세계나 사실 창세기전이나 마그나 카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약간 매니악적인 게임이었다라고 보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 된 게임이에요. 특히 NC에서 나온 아이온 후속작으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잘 된 게임이고 흥행을 했던 게임입니다. 저조차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약간 뭔가 이런 김형태 아트 디렉터의 그림체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다음 나온 게임이 모바일 게임인데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돈을 꽤 넣었거든요. 지금은 섭종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섭종을 했어요. 이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화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12세 이용가가 있었고 19세 이용가가 있었고, 19세 이용가 중에서도 아이폰용과 구글용이 검열이 버전이 달라가지고 아이폰용은 모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러스트를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아이폰이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그 모바일 어플을 깔아가지고 플레이를 했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잘 됐지만 지금은 섭종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최근에 발매된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얘를 죽이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스텔라 블레이드 2가 나오려면은 니케를 죽여야 되는 게 아니란가 라는 이 불안감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도 이렇게 버려주는 게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버렸잖아. 그럼 하나 더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니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데스티니 차일드 섭종을 하는 게 조금 아픈 요소입니다. 굉장히 아픈 요소입니다. 미래에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복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스텔라 블레이드, 요거는 이제 콘솔 게임이죠. 플레이스테이션 전용으로 나온 게임이고 굉장히 지금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이 역해가 PC주의 사상이 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역해가 이쁘질 않아. 그리고 서양 게임 회사가 한동안 이 PC주의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역해가 전부 다 못생겼습니다. 호라이즌 포비든도 하고 호라이즌 제로던도 다 했지만 뭐 에일로이 정도는 그냥 게임을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외의 게임들이 좀 매력적이지 못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스텔라 블레이드는 캐릭터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언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어요. 특히나 이거를 보고 왜 이렇게 여성을 아름답게 만든 캐릭터로 게임을 팔려고 하느냐라는 비평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원래 실제 있는 사람을 모델로 써가지고 한 건데 뭔가 불가능한 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왜 멀쩡한 게임을 만든 건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훨씬 더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작 중에 하나고 초창기부터 많이 팔렸어요. 그냥 캐릭터가 이쁘고 그 게이머들이 만족할 만한 비주얼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니케가 왔습니다. 니케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 4일에 글로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5월 4일이
1.5주년 18개월 서비스를 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다시 되고 있고 입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려고 오늘 진행을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게임 잘 나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바일 게임은 결국 잘 나가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어요. 잘 안 나가면은 언제 업종을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시프트업 니케 같은 경우는 누적 매출이 이제 1조, 2월달에 1조가 넘었고, 이렇게 많이 번 돈으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새로 만들고 있다. 근데 이렇게 1조라고 하면은 피부에 와닿지를 않잖아. 그래서 얼마를 팔았는지를 보면은 전 세계 모바일 스쿼드 RPG, 팀을 짜가지고 만드는 육성용 RPG 매출 순위를 보면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데이터를 모았을 때 승리의 여신 니케가 8억, 그 다음에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6억이 넘는 이런 거라서, 우마무스메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그거와 견주에서도 되게 브랜드 파워가 좋다. 제가 작년에 아키하바라를 다녀왔는데 우마무스메 굿즈보다 니케 굿즈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되게 잘 나가고, 실제로 매출 파이가 일본이 57.6%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파이가 넓어.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57%와 15%를 합센 거니까 73%가 해외야. 기타까지 합치면은 86%가 해외야. 한국은 14%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한국 서버가 제일 먼저 망할 수 있다는 건가 이러면? 무튼 잘 나가는 게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을 해도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얼마나 되냐, 제가 나중에 우마무스메 리뷰할 때도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숙제는 짧은 게 좋습니다. 제가 우마무스메를 접은 가장 큰 이유가 숙제가 너무 길기 때문이에요. 우마무스메는 길었을 때는 숙제가 1시간 20분입니다. 하루에 꼭 해야 되는 게 1시간 20분이 되면 그건 저는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가 얼마가 되냐, 숙제해야 될 게 지금 오른쪽에 적힌 이거 총량인데, 요거는 제가 인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숙제를 한번 쭉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 지금 3시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숙제 전체를 다 하는데 걸린 시간이 14분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이제 모든 거를 다 클리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숙제하는데 이 정도가 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토리를 미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 밀고 이런 게 30스테이지까지인데 이게 좀 오래 걸리긴 해요. 맵이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얘네를 한 번씩 다 죽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미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스테이지 중인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에리아가 30개이기 때문에 30시간 정도는 쓰셔야 이 스토리를 다 밀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 갓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노블이나 스토리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할만한 게임입니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게임 숙제는 14분 정도, 이거 다 하는데 14분에서 15분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요 정도 걸린다. 하루에 15분 정도면 아주 수월하게 깰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돈 많이 드냐? 요게 초창기에 개비싼 게임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뽑기를 한 번 하는데 6,000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생재화를 박아가지고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티켓을 사가지고 하면은 1뽑당 가격이 싼 거는 950원, 그 다음에 고급 패치가 1,500원. 그래서 평균 뽑기가 1뽑에 1,500원 정도입니다. 6,000원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효율을 잡아주는 엑셀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효율이 잘 나오는 거를 사가지고 하면은 뽑당 가격을 한 1,500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고급 티켓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알려줬던 10뽑에 6만원이다 라는 거는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 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제가 모바일 게임에 쓴 것 중에 가장 많이 쓴 게임이 뭐냐면 우마무스메예요. 우마무스메를 제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원신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레일이고, 그 다음에 니케고, 그 다음에 블루 아카이브인데, 니케가 돈이 그렇게 높은 쪽이 아니에요. 퍼주는 것도 되게 많고 재화도 많이 줘가지고 오히려 그 위에 얘기했던 악독한 게임들에 비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얼마나 했냐, 사실 저 같은 레벨 정도 되면은 거의 상위 한 5% 미만에 들어가는 계정이라 가지고, 얼마나 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체인소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니케가 몇 개 빼고 거의 다 있습니다. 115개 정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 캐릭터가 지금 맥스를 찍었기 때문에 포강이 다 돼 있습니다. 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를 꽤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장점을 얘기하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할 만함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2024년 4월 27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출시한 지 1.5주년이 되는 기준으로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니케는 1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게임이라는 얘기고요. 추천 포인트가 이만한 총 게임이 없다. 사실 유사한 게임조차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워낙 이제 취향이 갈리긴 하는데 또 업계에서 탑 티어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 너무 저한테는 좋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보다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하고 이런 게 어우러져가지고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자마자 볼 수 있는 그 왕국 관련 스토리가 풀 더빙이 되어 있고요. 한국어 풀 더빙. 굉장히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스토리라인 굉장히 추천드리고 매번 새로운 서브 이벤트가 거의 2주에서 3주마다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줍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른 게임들은 복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 이벤트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울거먹는 경우가 많은데 니케는 이벤트를 울거먹은 적이 없어요. 매번 나오는 게 다 새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고 매번 새 게 나올 때마다 예전 거 못 해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카이브 복구를 해놔가지고 그것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예전에 있는 스토리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해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물론 모든 게임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지만 업데이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새로운 시스템이나 스테이지 추가가 제가 하고 있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스토리가 2개씩은 열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편의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얘는 미래시가 없는 게임이라서 전 세계 글로벌 동시 진행이 되는 거라 가지고 스포일러가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점을 못 드린 이유는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 니케를 160레벨까지 키워야 되는 그 160레벨 폐사 구간이 있거든요. 이게 장벽이에요. 저는 그 니케 유저를 더 늘리려면은 제작사에서 요거를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160벽이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여기에서 갈려나가는 사람이 상당수일 겁니다. 이거를 뚫어야 스토리를 밀 수가 있어요. 몇 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무과금으로는 스토리조차도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큰 진입장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줄 때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런 반주년, 1주년, 1.5주년을 할 때 들어가야 조금 더 돈을 덜 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퍼줄 때 들어가시라. 그리고 유니온이라는 길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온 포인트로만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성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재장전 시간이라던가 탄충전이라던가 이런 총 게임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살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길드에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길드 레이드를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기능이 싫은 사람한테는 되게 장벽입니다. 요게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시간에 따른 불리함인데 이렇게 뭐 반주년, 1주년, 1.5주년 행사 때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에 비해서 현금이 많이 털립니다. 생각보다 이런 주년 행사 때 많이 퍼주기 때문에 요번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법이 넘게 주는데 요거를 아까 단순 계산으로 바꿔도 100법이면 15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주는 것 같은 경우도 과금을 먹는 게 있어서 이런 행사 때 퍼주는 게 거의 한 20만 원 정도의 재화가 있기 때문에 요럴 때 들어가지 않으면 20만 원을 그냥 꽁돈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아무 때나 시작하기에는 그것도 좀 진입장벽이 되는 요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8.5점 정도를 줬다. 스토리 게임에 관심이 있고 미소녀 수집 게임에 관심이 있고 총 쏘는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은 니케는 지금 1티어 게임입니다. 그런 추천을 드리고 자 입문자가 이제 정보를 얻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구글에 검색을 해가지고 뭐 니케 갤러리나 이런 데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저는 초반에 입문할 때 그리고 지금 플레이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유튜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추격해가지고 추천을 드리자면은 일단 초보자분들이 들어갈 때 어떤 거를 리세마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게임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시려면은 이 스페란도 게임 TV라는 데 가시면은 초보자용 컨텐츠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길 가시면 그 입문주의로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엔 여길 봤고요. 그리고 고뇨라는 분이 하시는 데는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뉴스가 올라옵니다. 다음 픽업에 대한 예정이라던가 이런 게 거의 실시간으로 즉시 편집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수준으로 거의 무슨 특파원 수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픽업이 뭔지 이 캐릭터 픽업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를 빠르게 분석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돈을 합리적으로 쓰는데 좋은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드몽님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아까 한 것 중에 솔로 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올라오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약간 개인 경쟁 컨텐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이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매번 올려주기 때문에 저는 한 달마다 계속 신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문용 뉴스 솔로레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입문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영상으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니케 계속 할 때마다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승리의 여신 니케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리뷰할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니케를 가장 먼저 한 이유는 지금 이제 1.5주년 행사가 되기도 하고 니케로 번 돈으로 만든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도 나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